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HK 유닛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HK 유닛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30 남자, 연애가 갈수록 힘든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얘기 들으니까 남일 같지 않죠? 솔직히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포함이 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힘들죠, 사실 연애가. 뭐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연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야. 뭐 결혼은 싫다 하더라도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가 점점 어렵잖아요. 어렵다. 사실 뭐 연애가 하기 싫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2030 남자 연애가 갈수록 힘든 이유. 남자죠, 남자 기준으로. 남녀가 아니라 남자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20대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대 입장에서. 20대 남자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는 남녀 갈등. 사실 30대도 그렇지만 20대가 더 심하다 봅니다. 이 남녀 갈등. 이 남녀 갈등 때문에 여자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선입견이 박혀버렸어. 어린 나이 때부터. 나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30대 분들은 솔직히 20대까지, 30대부터 20대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좀 이런 갈등이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5년 정도. 우리가 20대 때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말 뭔지도 몰랐어.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딴 나라의 얘기인 같다 싶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왔잖아. 왔고 어느 순간 이게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20대 분들, 특히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하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미 이게 자리 잡아버렸어. 이미 이게 박혀버렸어요. 박혀버린 이상 그냥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갑다.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20대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심각해. 훨씬 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 여자들의 이 니즈를 충족하기 힘들다. 한국 여자라고 부를게요. 사실 20대 분들도 지금 비슷한 나이대 여자분들이 눈 높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여자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눈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아. 남자들이 왜 안 하려고 하면 여자들의 그 콧대 높은 걸 받아줄 자신이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바라기 때문에. 남자 차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눈 높은 거야. 대학생이 무슨 차가 있어? 남자들이 20대 차 뽑으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없는데 차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차가 없으면 그만 여자들이 안 만나주려고 하고 무시하니까. 이거를 대학생 때부터 느끼는 거야.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다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노망이 뭔지 아세요? 아마 HK유니 아실 거야. HK유니도 이제 명문대 나왔으니까 지고국 정도 가더라도 왜 학교 이제 캠퍼스 같은데 왜 스포츠카 같은 거 있죠? 컨버터블 차. 그런 거 쫙 몰고 내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 딱 몰면서 여자 앞 옆에 태우고 가는 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 그 나이 때 사실 한심해 보인다기보다는 와 부럽다. 나도 언젠가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와 하고 쳐다본단 말이야. 왜냐 20대 대학교까지는 그 모른단 말이야. 그게 카푸어인지 아니면 진짜 돈 많아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죠 사실. 카푸라는 것도 20대 분들이 잘 모를 거야. 사회생활 안 해보면 카푸어인지 뭔지 몰라. 학생 때는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잖아요.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스포츠카나 이렇게 좀
좋은 세단 같은 거 몰고 이제 내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옆에 아가씨 태우고 가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상이 됩니다. 여자분도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차 타고 옆에 타고 싶다고. 그걸 왜 남자분들이 그런 차를 모르려고 할까? 왜 차를 뽑으려고 할까? 없는데. 여자들이 그런 거 원하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사람도 있어. 아닌 여자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도 많다는 건 사실이죠.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인들 눈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셔야 돼. 부인들만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하기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은 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정서상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무조건 무조건 대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냐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 여자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고민 사해보면 진짜 쭉빵 날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그럼 네가 고백을 해, 진짜. 근데 막 어떻게 내가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연애 참견이 그딴 내가 제일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럼 보면 왜 보면 여자들이 막 전화할 때 보면 가만히 있어 참아. 옆에 있는 여자들이 더 나쁜 사람이야. 안 그래요? 야 가만히 있어 그러다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런 분들 많아. 여자들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호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올 때까지. 야 네가 급한 건 남자들이지. 급한 건 남자들이지. 아니 여자들도 기본적으로 호감 있고 하면 올 수 있잖아. 그거 얼마나 고마운데. 아니 여자들이 먼저 대시하고 하는 게 그게 여자들이 져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들만 그렇게 생각을 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안 그래요? 이거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이 졸라 답답하지 않나? 이거 다 궁금하시죠? 여자들이 막 썸 타고 있으면 옆에 훈수 두고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저 남자가 먼저 대시하기 전까지는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 아니면 남자들이 무조건 와줘야 사귈 수 있다.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제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여자분들이 왜 시내 같은 데 많이 가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20대에 친구들끼리 왜 동성 친구들이 마시러 나가잖아요. 왜 나가는지 알아? 그냥 내가 걸어만 가기만 해도 남자들이 무조건 잡아가지고 헌팅 당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거 내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야. 여자들이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살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시내를 가요. 대구라고 치면 반월달 동성로를 가. 할 것도 없어. 살 것도 없는데 간단 말이야. 왜 가겠어요? 꾸며가 간단 말이야. 분명히 내한테 추파를 날린 남자가 있을 거야.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반박 못할 거야, 이거는. 나한테 분명히 먼저 말을 거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조건 와줘야 되는 생각을 여자들은 당연하게 가져. 근데 이건 그들만의 생각이잖아. 철저하게 그들만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웃긴 게 다른 여자들은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자들 특히 이게 심해. 다른 여자들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제 방송에 한국 여자 말고 일본이나 특히 유럽이나 남미 쪽에 만나지 남미 쪽은 남자 여자는 조금이나 좋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라틴 쪽 지금 안 계시는데 멕시코에서 결혼하신 분 있거든요. 이게 외국 여자 튕기긴 튀는데 한국 여자만큼 아니래요. 확실하게 아니래요. 이게 한국 여자가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거에 좀 질려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질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불합리한 연애 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거지. 그 연애를 할 때 무조건 남자가 데리고 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기념일 챙겨줘야 되고. 나 웃기게 나 궁금한 게 있어. 기념일은 왜 남자 쪽에 챙겨줘야 돼? 양쪽이 같이 챙기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결혼도 그래. 결혼 기념일에 왜 남자가 여자 안 챙겨줘야 돼요? 그럼 뭐 하는데? 안 그래요? 데이 같은 거 맞잖아요. 보통 보면 뭐 데이나 기념일 같은 거 거의 여러 개 있으면 거의 대부분 남자가 챙기는 거야. 안 그래요? 여자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으면 신경 무지하게 씁니다. 신경 무지하게 써요, 여러분. 그리고 데이트할 때 비용 같은 것도 뭐 남녀가 같이 계산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남자가 계산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남자들이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하면 와 남자 쪼잔하다. 남자 밴딩이 소갈딱지다 이런 얘기하지만 아니 합리적으로 얘기하네. 합리적으로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데이트 중에 아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모텔비도 남자가 내잖아.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 연애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먼저 지갑을 내고 먼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5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연애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연애하는 것도 돈이 들고 시간 투자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안정한데 누가 누굴 만나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서 만나면 당연히 끝이 보이는 거잖아. 지금 당장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간 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취업 준비생으로 아무리 서로 좋다한 만난다 하더라도 취업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HK준이 그런 분도 있잖아. 대학교에서 뭐 CC 같은 사람도 졸업해가지고 서로 힘드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20대들은 이런 거 많지. 남자 결혼이란다. 연애 못하고 여자 안 만나고 뭐 특히 여자하고 안 잡았으면 그냥 특히 소위 이제 기분 나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르요. 천연기념물. 특히 남자들은 여자하고 잡았냐 안 잡았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왜냐 그 나이 때는 사실 남자의 능력보다는 이제 겉으로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환심을 살 수 있냐 인기가 없냐 이걸로 솔직히 남자의 기준을 많이 매기긴 하죠. 그게 뭐 그때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실 별거 아니긴 합니다. 네. 자, 이게 20대 남자 입장. 20대 남자가 이제 연애가 힘든 이유. 그럼 30대 입장에서 볼게요. 30대 입장. 자, 괜찮은 여자분들은 이미 임자가 있거나 결혼을 했다. 뭐 이건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자면 보통 20대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30대를 만나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개념이 있고 열심히 살고 이런 분들이 이미 결혼을 했거나 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럼 그 외의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연애하는 게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잘 연결도 안 됩니다. 20대 때랑 20대 때보다 30대가 더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인연이나 만남을 접수하기 힘들어요. 이건 아마 박상호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상호님의 그 고민 사연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님도 30대니까. 공감하시죠 이거?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야. 만남을 가지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30대 남자라고 치면 30대 언저리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 30대 넘어간 여자를 만나겠지. 만났는데 너무 이것저것 따집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좋아하냐, 뭐 주말에 뭐 하시냐, 뭐 좋아하는 거 뭐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냐, 돈 얼마나 모아봤냐, 집은 매매냐 전세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연애입니까? 예, 네, 이게 어떻게 연애예요? 이게 무슨 뭐 거래하는 거야? 뭐 무슨 뭐 계약 같은 거 따내려왔어요? 계약서라 들고 오지 그래? 연애 계약서가 들고 오죠. 공증까지 받지 그래? 법원 가가지고. 예. 네. 남자들이 질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남자 입장에서 뭐냐 하면, 만남을 가져도 이 계산기부터 두들기고, 자, 이거 팩트 폭리하겠습니다. 자기는 얼마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드는데, 여러분이면 만나시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같으면. 자, 이게 뭐냐, 박성훈이 실제 겪었던 거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 박성훈이 뿐만 아니라 제 방송에서 뭐 결정사라든지 나이 먹고 만남을 가져봤는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이제 좀 어느 정도 만남을 가져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얘기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꺼내. 처음부터. 여자분들 이렇게 하면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장담하는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면요 100번이면 100번 안 될 거야. 100번이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야. 차라리 있잖아요. 만남을 가졌을 때 나는 이 정도 모았다. 이 정도 모았는데 자기 이 정도 모았을 때 얼마 정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는 얼마 모으지도 않았어. 말이 좋아 대학원생이지 백수야 백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 가고 있다. 그냥 100% 백수입니다. 일 안 하고 있어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여자한테 마이너스야.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아실 거야. 남자가 30대 이제 33살 4살 되면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의 느낌을 띠는 만남이야. 여자분들은 아마 나이 30 넘어가면 아예 대놓고 결혼을 이제 아예 가이드라인을 깔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래서 내가 결정사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사가. 이런 것 때문에 결정사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사 남자는 빠져나가고 있거든. 여자들은 다시 들어가고 있고. 근데 그 가입을 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돈이 없어. 직업도 변변치 않아. 이 일을 또 정년까지 쭉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 엄청 많단 말이야. 결정사 가면 막상 뭐 이렇게 돈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없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 뭐 유치원 교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그 직업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그 직업들이 박봉이에요. 박봉.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오래 못해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찼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찼으면 못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 결혼하면 무조건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업주부입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이건 시연인도 알잖아요. 그런 직업 가졌다는 건 결혼하는 순간 그냥 전업주부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거기 가입을 했냐? 자기도 아는 거지. 이 직업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근데 남자한테 그런 불안한 티를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고만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싸움에 지면 안 되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상품도 아니고, 내 돼지고기 등급도 아니고, 막 자기들이 막,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 재는데,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못 재나? 우리도 똑같이 재면 돼. 자, 잘 들으세요. 박상원이도 재면 돼. 아까 내가 재드리는 법 알려드렸잖아. 아니, 그때 상원이 만났던 분이 나이 30에, 대학원생? 그러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결과적으로 없고 사회 경력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원래 없는 사람이 더 따집니다. 없는 사람이. 예. 네. 없는 사람이 무조건 따져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거야. 자기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 백수고 돈 없다. 놀았다. 회사 다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거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미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여자분들의 부도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님도 그런 이제 만남 자리를 가지기 전까지는 에이, 여자분들 중에 다 저렇진 않을 거야. 좋은 여자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한 번 만나서 이제 대학원생 걸렸을 때는 뭐 저런 분도 있겠지 뭐. 모든 여자가 다 똑같은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뭐 이렇게 보면 나이 먹고 지하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래 뭐 만나다 보면 괜찮은 사람 나오겠지 하면서 2번, 3번, 4번, 5번 만났는데 5번 전부 다 그런 사람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답답한 게 그런 거야. 나는 그래도 뭐 중간에 뭐 방황하고 헤맨 적은 있어도 그래도 헛짓거리하면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갖췄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좀 제대로 만남을 가지겠다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여기 나오는 여자들 하나같이 뭐 제대로 한 게 뭐 없냐? 그런 분들만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 여자를 뭐 깐다 나쁘게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내피셜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내피셜이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왜 이런 자질을 만나야 되냐?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야. 자꾸 이제 만남이 범덤이 좌절되면서 굳이 이 연애에 대한 회의감이 느끼는 거예요. 회의감. 깊은 회의감. 그러니까 연애를 해봐서 회의감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여자들하고 해야 돼? 내가 왜 쿠싱거려야 돼? 내가 뭐 못난 게 있다고? 지금 박상원이 느끼는 거 그거예요. 박상원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거. 아니 앞으로 또 만남을 계속 가지면 또 이런 여자만 또 나와가지고 내가 또 굽신거리고 또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짓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시죠? 제가 남자분들 가디언 부분을 긁어드리는 거야. 그런 거에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여자가 이성적 매력적이거나 정말 괜찮다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만약에 내가 첫눈에 반했으면 남자 같은 게 얼굴에 확 넘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해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이대 여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것도 가죠. 아니 내가 무슨 뭐 얼굴 엄청나게 이쁘고 뭐 몸매 진짜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 뭐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내려놨고 어느 정도 내 능력치도 알고 내 외모도 알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사람 정말 적당한 사람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좀 뭐 정말 괜찮고 이 사람 정말 됨됨이 좋으면 나도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 나오는 건데 뭐 나오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이야. 다 오는 사람마다 기본적인 개념도 안 잡혀 있고 일도 안 해봤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남자분들 연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연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애걸복걸 해야 되냐. 예. 왜 내가 이런 거에 왜 못해가지고 왜 내 자존감 내 스스로 깨부시려고 하는 거냐. 박상원이 그렇잖아. 박상원이 이렇게 다섯 만나보니까 아니 나도 열심히 살고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진다거나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연애 한번 해보겠다고 왜 이런 상시에 걸맞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내 자존감을 스스로 깨부셔야 되냐. 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춰가면서까지 이런 말도 안 짓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과연 내가 문제인 것이냐 저 여자가 문제인 것이냐. 난 문제가 없는데 그럼 저 여자들이 문제죠. 저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문제점 전혀 모르는 저런 여자들이 앞으로 계속 내가 만남을 가진다면 나올 것 같은데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뭐 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남자분들이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면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만남을 가지는 족족 예. 족족 그렇게 좀 기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자분들 이거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30대 여자분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판단이 흐리게 되면 진짜 뭐 남자분들이야. 여기서 30대 남자분들이야. 물론 남자분들도 능력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30대가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해집니다. 뭐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먹고 살거나 내 인생을 혼자서 책임지만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삽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 여자분들은 결론은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하게 됐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은 진짜 40대 50대 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분이 들어야 돼. 이거를. 내가 너무 오판하는 게 아닌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문제는 이 얘기를 여자분들은 안 듣죠. 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의 삶을 보거나 들으면서 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믿음이 깨져 나간다는 거죠. 물론 결혼하신 분들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옛날처럼 뭐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좋다, 너도 꼭 결혼해라. 결혼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확실히 줄어들었어. 네,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확실하게. 요즘엔 남자분들 또 술 마시거나 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기 전까지 야, 결혼하니까 나쁘지 않더라. 너도 결혼해라. 남자 그게 뭐고 이렇게 하다가 술 좀 홀짝 마시면서 술 기운 들어가자. 그러면 취중진단에 나오자. 그러면 야,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특히 식구가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많냐.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너 절대 여자 볼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외모 뒤에 가려진 게 너무나 많다. 외모 보고 결혼하다 내 꼴 난다. 그리고 절대 직업 안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마. 그런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절대 경제관념 같은 거 안 생긴다. 씀씀이 예쁜 사람들은 결혼 전에 씀씀이가 예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다. 나를 남편이 아니라 무슨 돈보다 더 주는 물줄을 안다. 그래서 난 가끔 헷갈린다.
내가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너도 정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래.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신 분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연애하면서 결혼을 쫓아야만 하나? 네. 쫓아야만 하나? 결혼 말고도, 연애 말고도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삶을 가려고 할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결혼해도 힘들지만, 결혼이 실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에서,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이게. 여자도 그렇지만, 사실 여자도 뭐 힘들지만, 남자도 커요. 여자분들도 힘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갱년 단절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직업 못 가져요. 정상적인 직업을. 예. 네. 네. 여자분들 보통 이혼하게 되면 회사를 못 들어가. 예. 네. 회사를 거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혼하고 돌싱 가신 분도 괜히 힘들게 살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훨씬 더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왜 돌싱 여자분들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장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어, 그냥. 그리고 남자들도 이혼하게 되면 재산 반띵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썼던 돈 이런 거 다 낭비가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돈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못한, 굉장히 금전적 손해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데미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연애도 무조건 내가 좋다고 해서 막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남자분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자분들 뼈 때릴게요. 죄송한데 여자분들 명치가 좀 아플 겁니다. 뭐냐면 30대 여자분들 명치가 아플 거예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얘기할게요. 30대 여자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거잖아. 단순히 연애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을 전제로 깔아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든 결혼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야.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남자분들이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깔고 만난다고 하면 그 여자분이 정말 이쁘지 않은 이상, 정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 처음부터 딱 찍어놓고 만나는데 뭐가 좋아, 그게. 왜냐, 사람이 만나다 보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딱 찍어놓고 만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30대 남자분들은 뭐 결혼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남자분들이 뭐 여자가 정말 싫다, 이게 아니야. 결혼도 싫은 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잡아서 결혼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잡아서 결혼했다가 골로 가잖아. 내가 만들어놨던 것들 다 날려먹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놨던 그 기본적인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바탕 소중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남자분들이 결혼 연애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에 이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자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나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게 굉장히 큽니다. 네.
남자분 입장에서 여자분들이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 직장 다니고 좀 돈도 이렇게 좀 알뜰하게 모으고, 예. 좀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만 있으면 남자분도 결혼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나 저런 여자 만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대, 30대 남자가 이제 연애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여자들도 힘들어질 거야. 왜냐면 연애라는 게 동성끼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연애나 결혼은 허용하지 않잖아요. 뭐 게이나 레즈비언은 허용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연애는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건데, 남자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여자도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너무 많은 걸 남자한테 바라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이제 그냥 여자라고 무조건 데리고 가고 무조건 안고 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다가는 절대 결혼까지 이어지지도 않고 중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남자야 뭐 혼자 산다고 칩시다. 여자도 혼자 살았을 때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 혼자 살아도 상관없어. 돈 버니까 괜찮아. 그런 마인드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남자분들의 입장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물론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이런 남자들의 입장을 좀 거두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